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주기입니다. 수경재배 1번을 보고 혹시 시도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수경재배하는 방법을 올려놓고는 혹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 실패하진 않으실까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던 시간이었어요. 수경재배를 시작하는 호접란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길렀던 건강한 뿌리를 가진 호접란으로 수경재배하는 영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한 뿌리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비료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시고 수경재배를 시도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올린 수경재배 1번을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경재배 1편에서 누락된 부분인데요. 처음 수경재배를 시작하실 때 호접란을 고르신 후에 물을 주어야 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어요. 특히 수경재배를 위해서는 뿌리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에 담그고 씻고 또다시 물에 담그는 등 오랜 시간을 물속에서 있게 되는데요. 물을 준 시간이 오래되어서 저장한 수분을 다 소모한 호접란이라면 물에 담그는 과정에 무리가 없겠지만요. 물을 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호접란은 뿌리를 오랫동안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무르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호접란의 뿌리를 풍선이나 고무호스 같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물을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 한 부분이 터져서 물러버리는 거죠. 모든 화초들이 그렇습니다만은 한 번의 물주기 실수로도 많은 부분의 손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 난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해서 물을 주어야 하는 시기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여러분 혹시 제가 기른 호접란들의 뿌리를 눈여겨보셨나요? 잘 보시면 뿌리들이 끊어진 부분들이 거의 없이 한 줄로 길게 자라고 있는 뿌리들임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썩거나 말라버린 뿌리들도 거의 없는데요. 중간에 물주기의 어떤 실수나 잘못된 환경으로 성장이 멈추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뿌리는 물을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태에서는 건조해도 잘 견디거든요. 이렇듯 아주 건강한 뿌리로 시작할 때는 처음 알려드린 방법에 별 무리가 없이 적응을 할 거예요. 하지만 뿌리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의 호접란 중에는 건강하지 못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호접란의 뿌리 상태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서 1번 수경재배 과정에서 여러분께 권했던 부분 중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보여지는 기록표는 날짜별로 해야 할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날부터 5일까지의 할 일이에요. 첫째 날, 시작일이죠. 식재를 털어내고 30분 동안 물에 담그신 후에 뿌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썩은 뿌리를 정리한 후에 2일간 말리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리시면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되는 날은 2분 물주기 후에 다시 말리기를 시작하시고요. 4일째 되는 날은 아침에 뿌리에 스프레이를 한번 하신 후에 말리면 되세요. 그리고 5일째부터 일주일의 루틴한 물주기 과정을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어느 정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호접란들은 실패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호접란의 뿌리가 많이 상해서 뿌리가 별로 없고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이 호접란은 곰팡이 등의 병균으로 인해 뿌리가 많이 상했고요. 잎이 물러지고 있던 호접란이었어요. 뿌리가 조금밖에 남지 않은 호접란들은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돼서 뿌리가 상하게 되면 일부의 잎들은 시들거나 마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뿌리들은 수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죠.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뿌리일 경우에는 물에 담궈지지 않은 윗부분의 뿌리가 하얗게 또는 갈색으로도 변하기도 할 건데요. 그럴 경우 5일간 물에 담그는 과정에 있을 때
물에 잠기지 않는 뿌리의 윗부분에도 하루에 한 번씩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말리는 과정에서도 둘째 날은 항상 전체의 뿌리에 스프레이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뿌리가 너무 없는 것들, 아주 조금만 남아있는 것들은 말리는 과정을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특히 병이 들어 뿌리가 별로 없는 호접란들은 수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든 호접란의 치료를 위해서 수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수태나 수경재배로 치료를 하시면 수월하게 되살릴 수가 있어요. 점점 새로운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많아지게 되면 일반적인 5일 물 담그기와 2일 말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지면 물을 잘 흡수하게 되고 뿌리의 물탱크에 충분한 수분을 저장한 호접란들이 물에 없는 시간에도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돼요. 물이 다 없어진 첫날은 뿌리가 아직 초록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틀째가 되면 뿌리가 흰색으로 변하는데요. 혹시 다 말라버리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작으로 기르는 호접란의 뿌리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얀 뿌리로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건강한 뿌리들이어야 하고 공중 습도가 맞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부작이나 호접란의 자연 환경 부분을 보더라도 유리병 안에서 이틀 말리는 것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불안하시거나 집안이 지나치게 건조하다면 하얀 뿌리가 된 날은 하루에 한 번 유리병 안으로 스프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일을 말리시는 분들은 보통의 집은 건조하기 때문에 3일째부터는 꼭 스프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말릴 경우에는 뿌리 끝에 생장점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말리시는 기간에는 항상 잘 관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수경재배부는 선반 아래 놓아두었다가 물 주는 시기를 잠시 놓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생장점이 말라서 죽어버린 것들이 보이시나요? 한 선생님께서 지난 영상을 보시고 당장 모든 호접란을 수경재배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한 화분만을 시도해 보신 후에 나머지도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수경재배를 시도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이라면 꼭 한 화분만 먼저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또 모르는 일이라서요. 여러분이 수경재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뿌리가 물러버린 것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것은 물주기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예요. 무르는 뿌리가 일부분이라도 보일 때에는 물이 과하다는 증거이고요. 그날 당장 이틀 말리기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식재에서 자라던 뿌리가 수경재배에 적응하느라고 원래 있던 뿌리가 죽고 새 뿌리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뿌리가 무르는 일이 생기면 얼른 말리고 다시 물주기를 조절하셔야 하고요. 뿌리가 마른다면 말리는 날 또는 2cm 물에 담그는 날에 뿌리에 스프레이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 수경재배를 시작하시고 한 달 동안 뿌리가 무르거나 말라서 죽는 것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면 거의 성공하신 것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호접란 수경재배를 하시는 다른 많은 분들이 2-3cm 정도의 물을 항상 채워서 기르시는 방법도 사용하는 걸 봤어요. 그분들 역시 잘 기르고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권하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해요.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자신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시간을 조절하여 기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 주는 중간 단 하루만이라도 한 번씩 말려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한 번씩 말리는 과정을 추천합니다. 중간에 말리는 과정은 꽃 피우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호접란을 기르시는 곳의 온도가 20도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겨울에도 수경재배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수경재배로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꽃이 지고 새로운 잎이 올라오는 시기인데요. 그때가 봄이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지만 겨울이라고 해도 따뜻한 곳에 놓아두신다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는 영양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시간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 온 힘을 끌어모아 안간 힘을 쓰는 상태인 거죠. 꽃대를 올리고 있는 시간, 아직 피지 않은 꽃몽우리가 맺힌 상태에서는 원래 있던 자리에 옮기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뿌리를 건드려서 뿌리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꽃대가 자라는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꽃봉오리들이 꽃을 다 피우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도 빨리 하고 싶으시다면 꽃봉오리의 꽃이 다 피는 시간까지는 기다려주세요. 꽃이 다 핀 후에는 수경재배로 바꾼다고 해도 아마 꽃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튜버들은 왜 꽃이 피었을 때 분갈이를 하나요? 하실 거죠? 유튜버니까요. 꽃송이 몇 개를 포기하더라도 분갈이 후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유튜버들이죠. 여러분, 호접란을 기르실 때 꼭 비료를 주는 것을 권해드려요. 호접란은 일반 화초에 비해 자라는 속도가 정말 늦은 화초이죠. 그래서 다른 화초에 비해 많은 양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모든 화초들은 그 화초에 알맞는 적정한 양의 영양분이 들어있을 때 잘 자랄 수 있고 또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일반 화분에 호접란을 기르시면서 비료를 시배하지 않을 경우 호접란이 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건강한 성장과 꽃을 풍성하게 길러내는 데는 많은 방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경재배로 기르는 난은 화분에서 기르는 호접란보다 양분을 섭취할 환경에 있어서는 더 취약한 환경인데요. 특히 호접란은 칼륨 성분이 아예 없을 때는 어느 기간까지는 자라지만 결국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호접란의 비료를 찾아보면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텐데요. 제가 사는 미국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난 비료들이 있어요. 미국의 난 협회인 The American Orchid Society에서는 비료를 20, 20, 20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적당한 비료를 구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요소가 들어있는 비료를 쓰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반 화초 비료를 사지 마시고 난 전용 비료를 사서 쓰시길 바라겠어요. 비료는 양날의 검과 같은데요. 조금 과하면 뿌리를 태워 죽이기도 하고요. 없으면 잘 자라지 않는 것이 비료 속의 양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보세요. 1번, 내가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꽃을 조금 더 볼 수 있다. 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 2번, 비료의 양을 조금 덜 주게 되면 꽃이 농장의 꽃처럼 피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꽃송이를 조금 줄이더라도 죽이는 일이 없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정답인 듯해요. 그래서 저는 비료를 줄 때 비료회사에서 지시한 사용량보다 약간 더 적은 양을 희석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비료에 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호접란 비료 주기에 관한 자세한 영상을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사항은 건강한 뿌리라 할지라도 수경재배로 바꾼 후 한 달간은 비료를 주지 마세요. 분갈이를 하며 다친 뿌리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뿌리인데 거기다 비료를 주는 것은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 거예요. 호접란이 수경재배에 적응하고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비료를 시비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비료를 주는 시간은 뿌리와 잎이 자라는 시간에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호접란이 왕성하게 자라는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2주에 한 번씩 비료를 주고요. 성장이 더디어지는 늦가을과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비료를 주고 있어요. 제가 봄,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나누었지만 사실 호접란의 상황에 따라 어떤 난들은 5월부터 왕성하게 자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겨울임에도 집안의 온도와 환경에 따라서 왕성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겨울에도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고 새 잎이 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면 비료를 좀 더 시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호접란의 잎이 자라는 성장이 멈춘 시간이라면 비료의 시비 간격을 늦추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난협회의 권유로는 꽃이 핀 상태에서는 비료를 주실 수도 또 주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유독 지난해 같은 경우 호접란들이 7개월에서 8개월가량씩 오랫동안 꽃을 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꽃이 피는 기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비를 하였어요. 그래서였는지 대체로 격가지에서 나오는 꽃들은 꽃송이가 처음 피는 것보다 크기도 작고 꽃송이 수가 줄기 마련인데요. 격가지에서 나오는 두 번째 꽃들이 오히려 꽃송이 숫자도 많고 더 풍성하게 꽃을 피웠었어요. 그럼 비료를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뿌리가 말라있는 상태에서 비료를 직접 주시게 되면 뿌리가 타버리고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비료를 시비하시기 전에 먼저 물을 주셔야 하는데요. 2분 동안 뿌리 전체를 담궈 놓으신 후에 물을 비워줍니다. 그리고 희석한 비료를 뿌리에 반절 정도 담길 정도로 부어서 30분 동안 놓아두세요. 30분 후에 비료가 담긴 물을 비워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씻어주세요. 그리고 2-3cm 물에 5일간 담궈 놓으시면 됩니다. 재미있고 명확하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줄여도 영상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도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네요.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